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 바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건데요. 2025년 12월 4일, 바로 오늘이죠. 이 뜨거운 기업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션 명확해 보입니다. 도대체 두산 로보틱스는 뭘 하는 곳이고 왜 이렇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난리가 났는지. 맞아요. 특히 오늘 9%나 급등한 이유가 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엄청난 기대감과 높은 기업 가치가 과연 미래에 대한 꿈만으로 부풀려진 거품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단한 성장 기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이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을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 사실 저도 들어는 봤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이 분야의 강자라고요? 정확히 뭘 만드는 회사인가요? 네, 바로 협동 로봇, 영어로는 코봇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함께 공간에서 일하는 로봇 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로봇 팔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의 거대한 산업용 로봇은 안전 문제 때문에 철창 안에 가둬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근데 협동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바로 옆에서 부딪히면 멈추는 안전 기능을 갖추고 섬세한 작업을 돕죠. 아하, 그래서 협동이군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던데요. 용접이나 물류 창고에서 물건 쌓는 일은 물론이고 네, 산업 현장은 기본이고요. 제가 본 것처럼 치킨을 튀기거나 커피를 내리는 로봇도 있고요.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도 쓴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혹시 로봇이 수술이라도 하는 건가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요. 수술을 보조하거나 진단 장비를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데 쓰입니다. 아, 네.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하고 흔들림 없이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산업 현장의 필요에 맞춰서 A, H, E 시리즈 같은 여러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분야의 경쟁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 위치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 뒤를 잇는 글로벌 2위권 주자입니다. 오, 2위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2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2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고중량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72%요? 와, 그건 거의 독점적인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은 왜 이 고중량 시장에는 잘 못 들어오는 거죠? 기술 장벽이 그렇게나 높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도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과 정밀도,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거든요. 아, 두산 로보틱스는 이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성벽 주위의 연못 같은 방어막을 구축한 셈이죠. 이게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이라 말씀을 듣고 보니 자료에 나온 다트 스위치라는 플랫폼이 생각나네요. 로봇 팔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왜 만든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 다트 스위트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앱스토어요? 네. 과거에는 로봇을 움직이려면 복잡한 코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 플랫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만 하면 치킨도 튀기고 용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로봇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기술을 결합해서 로봇이 카메라로 사물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옮길지 판단하게 만드는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오, 또 바퀴 달린 자율주행 로봇, AML이라고 하죠. 그 위에 로봇팔을 얹어서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복합 솔루션도 개발 중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로봇팔 제조사를 넘어 지능을 갖춘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2위 고중량 시장 독점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회사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실적도 엄청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내주신 2025년 기준 분석 자료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 그 적자 말씀이시죠? 네,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영업이익은 412억 원 적자라니 심지어 적자 폭은 더 커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잘 나가는 회사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명확하게 매출보다 투자가 훨씬 많은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투자요? 네, 매출이 줄어든 건 자료 분석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 고객사인 공장들이 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적자인데 이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 일부러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적자를 낸다고요? 네, R&D와 글로벌 마케팅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와, 상장, 그러니까 IPO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방패 삼아서 단기 수익은 완전히 포기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돈으로 버티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승부수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적자를 계속 내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통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재무 건전성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다른 그림이요? 자료를 보면 부채 비율이 고작 4.77%예요. 이건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400억 넘게 적자를 내는 회사가 빚이 거의 없다니 신기하네요. 바로 상장 때 확보한 수천억 원의 현금 덕분입니다. 이 막대한 실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적자가 지속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금으로 기술력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M&A 할 여력까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업손실이라는 불안한 숫자 뒤에 숨겨진 두산 로보틱스의 진짜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적자지만 망할 걱정은 없는 튼튼한 회사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반응은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장의 평가는 그야말로 열광적입니다. 자료에 나온 주가순자선 비율 PBR이 13.64배에 달하는데요. 13.64배요? 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보다 1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 PBR이 1배 안팎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고평가죠. 적자 기업의 가치를 13배나 높게 쳐준다. 이건 현재 실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투자자들은 이토록 낙관적인가? 그 답은 두산 로보틱스가 묶여있는 테마에 있습니다. 테마요?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히 기계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아요.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흐름을 이끌어갈 대장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죠. 그 기대감이 폭발한 게 바로 오늘 2025년 12월 4일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무려 9%나 급등하면서 83,600원에 마감했어요. 자료들을 보면 오늘 급등 뒤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좀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급등은 두 가지 강력한 호재가 절묘하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정책 발표입니다. 정책 발표요? 정부가 제조업 AI 전환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렇죠. 정부가 시장을 키워주겠다고 공언한 셈이니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 이슈. 네, 자료에 언급된 비상계엄 해제 사태 이후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시장 전반에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성장주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겁니다. 와, 오늘 거래량을 보니 정말 폭발적이네요. 전일 대비 거래 대금이 1200% 이상 급진했다고 나와요. 네, 엄청났죠. 이건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그야말로 싹쓸이 하듯 몰려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력하게 사들인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중요한 저항선인 이동평균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 안정 덕분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짜리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들에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계속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장밋빛 전망과 함께 아주 냉정한 경고도 함께 담고 있어요. 양쪽을 모두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먼저 기회 요인, 즉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죠. 이 회사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뭘까요? 네, 궁금하네요. 첫째, 무엇보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4%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돼요. 연 34%요? 네, 이건 산업 자체가 이제 막 개화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선두주자인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갈 몫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둘째는 의외의 지정학적 수혜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산 로봇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예요. 아, 반사이익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비중국계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시장도 크고 경쟁 환경도 유리하다. 마지막 기회 요인은 역시 소프트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바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다트 스위트 플랫폼이 로봇계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처럼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와, 두산 로보틱스는 더 이상 로봇팔을 팔아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플랫폼 사용료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로봇계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시나리오고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지속되는 적자입니다. 아무리 재무 구조가 탄탄해도 돈을 무한정 태울 수는 없죠.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기술이 실제로 돈이 된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지금은 고중량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유니버설 로봇이나 일본의 화낙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언제까지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높은 가치에 대한 부담 그 자체입니다. PBR 13배라는 평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자료에 언급된 지배구조 이슈도 있던데요. 그룹 차원의 이슈가 회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네, 그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자료에서는 두산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두산밥켓과의 합병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그룹 차원의 결정은 때로는 개별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인 셈이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정말 깊은 분석이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글로벌 리더이자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회사. 네, 하지만 현재는 수익을 내지 못하며 오로지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주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 기업이네요. 그리고 오늘 주가 급등은 정부 정책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외부 호재가 맞물린 결과였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성장주.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한 투자 전략, 즉 아주 길게 묻어두는 장기 보유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뉴스를 따라가는 트레이딩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가치는 실적이 아닌 꿈과 수급, 그러니까 돈의 힘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AI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윈도우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전 세계 공장과 서비스 현장의 로봇들을 움직이는 표준 운영 체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위험과 기회의 균형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